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영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법률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입니다. 감정료 부분입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소송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송을 하다 보면 감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소송 절차에서 감정이라는 것은 필적 감정, 신체 감정, 측량 감정과 같이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의 바탕을 둔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관이 모든 지식을 다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감정료가 너무 비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수 피해에 대하여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금액이 합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소송에서는 보통 감정인을 선정하여 그 감정인이 피해액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문제는 감정료인데요. 감정료는 보통 감정을 신청한 원고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자신이 부담한 감정 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담토록 할 수는 있지만 감정료 전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증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감정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4층 건물 하자 보수 감정을 하였는데 감정료만 3천만 원가량 들어간 것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감정료가 부담되어서 소송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만약 소액 사건이라면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보다 감정료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소송 실무상 괴리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감정료가 비싸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원의 감정 비용은 사설 감정에 비하여서 금액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검설 감정을 예로 들어보자면 법원 감정이 사설 감정보다 비싼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법원 감정의 경우에는 감정인 후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료가 비싼 요인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만약 사설 감정과 적절히 조합이 된다면 감정료가 무서워서 소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소송금융제도가 생겼습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보험제도까지도 생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검설 감정과 같이 감정 절차가 자주 이뤄지는 사건을 위하여서 감정료 보험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아이디어가 마련되어 감정료가 현실에 맞게 낮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두 번째로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의 현실화입니다. 경제범죄는 보이스피싱, 횡령, 배임, 사기 등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기죄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편취 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그 선고 결과로서 집행유예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형이었지만 편취 금액이 1억 원에서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징역 2년 이하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2년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는 실상 미미하였습니다. 흔히들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수십억을 벌 수 있다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억 사기를 치더라도 징역 몇 년만 살면 된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면 이는 심각한 것입니다. 형사처벌이라는 수단만으로는 범죄의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경제사범 같은 경우에는 양형을 현실화해서 더욱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문제는 형사처벌만으로는 경제범죄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사법 제도는 범죄자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의 역사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욱 보호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살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사기를 친 범죄자들이 과연 그 돈을 다 탕진하였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은닉해 두었을까요? 더 이상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고 피해자들이 오히려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기죄를 없애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금을 갚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갚으면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 갚도록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가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피해금을 갚아야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거나, 도저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시적으로 교도소에서 나오도록 하여 돈을 벌어서라도 피해자에게 갚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갚지 못하면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 경제 범죄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하고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법률제도 개선 사항에 관하여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로, 너무 비싼 감정료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로, 사기죄와 같은 경제 범죄의 경우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부 방안에 대하여서는 더 논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부디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